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APR 주주님들, 이 APR 같은 경우 최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 미국 시장을 넘어서 이 중동 시장까지 현재 노려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현재 K 화장품들의 이런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APR이 향후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지, 이 홈 뷰티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같이 보시고, 이 트래픽 데이터를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.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APR 미국 시장의 진출을 우리가 크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6월 27일 날 이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 APR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만큼 오늘 APR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,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,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홈 뷰티 디바이스 자체가 고가의 피부과 시술과 이제 기초 화장품을 이용한 이 스킨케어 사이에 딱 중간 사이에 있는데요. 그만큼 이 양 방면으로 이 서로 간의 니즈를 딱 충족시켜 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글로벌 산업 규모를 봤을 때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%나 됩니다. 아직 이 성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7배는 빠른 이 수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이 디바이스 자체에도 홈 뷰티 디바이스 자체에도 이 종류가 굉장히 크게 나뉩니다. 뭐 이제 RF, EMS, MC 이렇게 나뉘는데, 현재 이 APR 같은 경우 이 EP, RF 다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이 나뉘는 부분이 어떻게 나뉘냐면, 제가 좀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, 우리가 마스크팩을 할 때도 마스크팩이 미백도 있고 뭐 주름 개선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약간 그런 효과가 서로 나뉜다라고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APR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할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겁니다. 저렴하고 또 홍보도 굉장히 잘하고,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정말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이제 2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2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, 2023년에는 1천억, 1억 1천만 달러 수준의 수출 규모가 도달을 했고, 이 시기를 타서 현재 이 K 화장품들이 홈 뷰티 디바이스를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을 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시장에서 서서히 서서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무엇보다 이 미국 시장 자체는 이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높았습니다. 현재는 색조에서 넘어가서 이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주목이 됐고, 또 이 기초 스킨케어 이렇게 탁탁 뭐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관심도도 올라간 만큼 홈 뷰티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주목이 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을 현재 이 APR이 현재 좀 미국에서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APR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 스토어를 할 때 이 흐름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 화장품 자체는 이 소비자들의 이런 수요를,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구나, 뭐 벌써 이렇게나 많이 팔렸다고, 이런 부분을 알아가면서 매출이 잘 나오겠다,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, 있는 것처럼 이 미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대부분 이제 대체적으로 2분기, 4분기가 이제 성수기죠. 왜냐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는 만큼 현재 이 APR이 1분기 실적을 매출을 1분기 매출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후 2분기, 3분기, 4분기도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,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봤고, 이 무엇보다 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좀
많은 기업들이 이제 현재 좀 많이 돌격을 했죠. 그만큼 우리가 부담되는 게 뭐냐? 바로 이 광고비라는 거죠. 근데 현재 이 APR 같은 경우 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,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 APR 부스터 프로가 굉장히 막 효과가 너무 좋고 이거 꼭 사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톡톡톡 건드리다 보니까 이 매출액 대비 광고 비중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왜냐 이 광고비 자체를 줄여야 이 영업이익 당기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 아마존 이 메디큐브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증가 폭이 크게 올라갔고 여기서 서서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에 대한 이 검색 추이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여기서 이 메디큐브를 사용을 하면 또 자사몰로 대부분 넘어갑니다. 그 이유가 이 자사몰 M클럽이라고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뭐 쿠팡 같은 거 시킬 때도 이 쿠팡 파트너십 같은 게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저는 쿠팡을 안 써서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회원 결제를 또 해야 뭐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이 APR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타 채널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자사몰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사몰 내에서도 이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감소해서 이 소비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자사몰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무엇보다 이 APR이 미국 시장을 팍 돌격을 하면서 이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이 성장 속도가 미쳤다라는 거죠.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, 저희 어머니 생일 선물로도 이제 생신 선물로도 이제 부스터 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후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APR 끝까지 분석을 해볼 거고 무엇보다 이 K-뷰티 미국, 중국,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시장까지 돌격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 이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업 다음으로 굉장히 네 번째로 큰 기업이다, 큰 나라라고 합니다. 그만큼 이 APR이 중동 시장에서 또 어떻게 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아마존에 대한 내용을 보라고 했잖아요. 이 아마존이 무슨 기업이죠?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커머스 기업입니다. 근데 이 아마존이 K뷰티, K 화장품이 매출이 자꾸만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런 판매자들을 수요로 꽉 잡기 위해서 6월 27일 날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 내용을 같이 보신다면 죄송합니다. 이 차트를 보기 전에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을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 보신다면 이 2024년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K 화장품은 미국 시장을 딱 진출하고 추후 중동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1분기 품목별 이 중소기업 매출을 봤을 때 이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APR 같은 경우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 APR의 적정 주가도 우리가 계산해 봤죠.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정 주가이니까 이 구간을 더 돌파할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 상장 당시 이 종가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흐름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추후 흐름 굉장히 좋게 나왔고 현재 이 구간에서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구간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이 물량 잘 소화해 나고 6월 27일 날 이 아마존 관련해서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
상승에 대한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물량을 어떻게 잘 소화해서 주가가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구간의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다가 지금 이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 35만 원이라는 이게 굉장히 깔끔한 이 라운드 피겨 가격 내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운드 피겨와 21선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구간이 또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이때 당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었던 다음 구간이 좀 더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5일선이 좀 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APR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